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내일 발표될 CPI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2분기 어닝 시즌의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5거래일 내내 상승했었는데 네. 6거래일 만에 반락했고요. 어제는 기술주를 향한 매도세가 거세게 나오면서 테슬라를 비롯해서 미국의 전기차주가 일제히 빠지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고 국내에서는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걱정도 있어서 오늘 국내 증시에도 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네.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또다시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묻어두면 다시 한 번씩 치고 나오는 걱정거리들이 많아지는데 여기에 한동안은 우리의 기대 요소 중 하나였던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이 중국발 이슈가 어제 국내장부터 해서 밤사이 글로벌 증시까지 조금 발목 잡는 느낌이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고 밤사이 증시 흐름 어땠는지 정리하면서 본격적인 투자뉴스 7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우리 장 흐름부터 또 뉴욕장까지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 코스피 0.4% 정도 하락이었고요. 코스닥은 0.07% 겨우 빨간불을 유지했습니다. 중화권 증시 흐름이 좀 좋지 않았어요. 홍콩항생은 3% 이상 장중에 빠지기도 했는데 2.7%로 마무리가 됐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1.3% 정도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밤사이 뉴욕장도 영향을 함께 받아갔는데요. 다우 0.5%, 나스닥은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낙폭은 다소 세게 나왔죠. 2% 이상 밀렸습니다. 다만 5일간 올랐으니 하루 정도 빠지는 건 감내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장 막판에 한 15분간 반도체 종목들이 좀 크게 밀리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일단 반도체 지수 2.5% 빠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발 우려가 무엇인가 들여다보죠. 넘겨보시면 일단 중국에서 완다 상업부동산 분식회계 및 달러채 디폴트 관련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팩트체크가 아직 완연히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라는 목소리고요. 플랫폼 업체들 벌금 부과 이슈는 사실 과거에 판결이 났던 것을 벌금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라는 시각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남아있는 악재들을 보면 저평가 매력이 약화됐다. 한마디로 최근에 꽤나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올랐다 보니 차익 실현 욕구가 나왔고요. 꽤나 올랐던 리오프닝이나 신재생 관련한 종목들로 매물이 조금 출회됐습니다. 이것은 실적 발표 등을 앞두고 중국 역시나 좀 경계감이 짙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한동안 중국에서는 부양책을 꽤나 많이 내놨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책 모멘텀이 없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도 등장을 했습니다. 7월 말경에 또 정치 관련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국무회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시각인데요.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일단 중국도 모멘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차익 실현 욕구가 더해지죠. 무엇보다 지금으로서 전 세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중국과 마카오 등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또 늘고 있고 일부 봉쇄에 들어갔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퍼져나가고 있다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묻어뒀던 악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어디까지 퍼질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번 주는 시장이 중국발 이슈도 경계하고 있고요. 일정도 경계하고 있고 실적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가장 경계하고 있는 일정 중 하나가 바로 13일에 발표되는 CPI예요. 현지 시각 기준입니다. CPI 추이를 보신다면 어찌됐건 3월 10일과 1월 12일을 제외하고는 예상치보다 다 웃도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예측치는 8.8% 정도입니다. 발표가 어떻게 나올까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일각에서는 9%도 넘을 수 있다. 만약 9% 정도로 나온다면 연준은 100bp를 인상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린다. 그러면 또 경기 침체 우려다.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뉴욕장에서는 계속해서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우려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이번 주 모건 스탠리, JP모건, 시티, 웰스파고 등 금융주 실적 발표될 거고요. 델타항공, 펩시코 등도 실적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계감이 짙다라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움직임을 보이기 어려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골드만삭스는 또 화나는 소리를 합니다. 미국은 30% 더 하락해야 바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라면 2023년도 중반에는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국내 증권가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 해석을 해야 될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아마 지금이 어땠다라고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모든 이슈들을 반영해서 뉴욕장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났고요. 특히나 많이 빠졌던 쪽이 반도체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반도체 쪽 많이 흘러내린 거예요. 여기에 인텔과 AMD는 PC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리오프닝 쪽도 당연히 부진할 수밖에 없겠죠. 중국 관련한 봉쇄 이슈가 또 부담이 된 겁니다. 원리조트나 라스베이거스 샌즈와 같은 업체들은 6% 이상 밀려났고요. 여행, 카지노 전반에 부진이 포착이 됐습니다. 또 중국 봉쇄 우려 속에 니오, 샤오펑 등은 8% 이상 빠져나갔고요. 알리바바도 9% 이상의 급락으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나마 좀 버텼던 쪽이 어디인가 하면 넘겨보겠습니다.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띈 쪽이 되겠죠. 헬스케어 업체들이 덜 빠지거나 혹은 강보합 정도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유틸리티 쪽에서도 일단은 상승을 이어나갔습니다.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경기 침체 우려감 그리고 금리 상승 이슈 등이 부각되면서 이쪽에서 많이 하락폭을 키워나갔습니다. 빅테크 관련한 업체들이요. 구글도 3% 이상 빠졌고요. 메타의 낙폭도 상당히 심화됐죠. 애플도 1.5% 정도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일 것 같아요. 천연가스 움직임입니다. 넘겨보시죠. 러시아 측에서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을 일단 유지 보수 이유로 중단을 시켰습니다. 10일간 독일로 보내는 것을 중단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왔고 독일, 프랑스의 중단,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일부 양을 축소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또다시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서방 제재에 대한 복수 형태로, 보복 형태로 러시아 측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나타냈고 연구 중단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 좀 봐야 된다라는 시각 많이 나옵니다. 일단 유럽권에서는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기록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와 강세 움직임이 나오죠. 이 말은즉슨 오늘 우리 장의 환율 부담이 또 더해질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이탈에 대한 우려 다시 한번 오늘 체크해야 되는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이슈들 가운데 그래도 좋은 뉴스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자동차 쪽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6월 전기차 판매를 봤더니요. 전체에서 상당히 선전한 게 바로 현대차와 기아더라고요. 전년 대비해서 현대차는 160% 그리고 기아는 무려 300% 이상 판매 증가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마진율이 높은 제네시스 쪽에서 꽤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잠시 후 자동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 줬던 진만쌤에 대한 전략도 함께 나눠가도록 하죠. 시장 전반의 분위기 짚어봤고요. 어제 국내에서는 테마 상승 상위 보니까 온통 제약바이오 쪽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미국에서도 나름 헬스케어 쪽이 좀 선방했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식들은 너무 많이 들었을 텐데요. 45일 만에 2만 명대를 다시 넘어선 데 이어서 8주 만에 3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합니다. 11일 오후 9시 기준으로 3만 5천여 명 정도 이상으로 집계가 되면서 오늘도 아마 4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더블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한 뉴스들은 계속해서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은 관련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말씀해 주셨듯이 국내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원숭이 두창,
mRNA 등등 모든 종목들이 모든 테마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세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0년이 다시 돌아왔다, 이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파티라는 게 참 긍정적인 의미로 국내 증시의 파티가 이어지면 좋을 텐데 이러한 관련주에게만 어제는 파티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미 한 주 동안 40% 이상 상승했었는데 어제도 4%가 넘게 또 상승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던 건데 어제 또 장 마감하고 나서 태국에서도 코로나 백신의 부스터샷 임상 3상의 계획을 승인받았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국산 경구용 치료제 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먹는 약이라고 하죠. 이들 종목들도 일제히 강했고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모두 다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SD 바이오센서가 좀 대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10%대로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음압병동 치료제 관련주인 GH 신소제도 강했었고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네. 협력사의 코로나19 치료제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소식에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종목들 뭐 7월 들어서라고 보지만 거의 한 주 동안에 이렇게나 많이 올랐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겠죠. 바로 좀 이 부분은 주의해보자라는 의미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수젠텍과 랩지노믹스, 최근에 원숭이 두창 그리고 코로나19 등 진단키트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장중에 또 변동성도 컸고 투자 주의 종목으로 거래소에서 지정한 부분도 함께 보시면서 이 부분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이 제약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기 방어주로서의 매력을 꼽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불경기에도 아무리 뭐 경기가 안 좋아도 병원은 간다, 약은 타서 먹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유가,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원가 부담이 있겠지만 타 업종 대비해서 적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경기 방어주의 성격, 또 하나증권에서는 선호주로 셀트리온과 대웅제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체크해봤던 진단키트 대장주인 SD 바이오센서에 대해서 어제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3개 정도 나왔는데요. 키움증권에서는 단기적인 수익성보다는 중장기 시너지를 기대해보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미래에셋과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이 기업이 단순히 코로나19 진단키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글로벌 진단키트 업체로 체외 진단업체의 모습을 더 갖춰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65,000원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쪽이 웃고 있으면 또 한쪽은 울기 마련이죠. 한창 특수를 기대해야 되는 그런 휴가철, 여름 휴가철 시즌인데 이들 종목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제, 재개 관련주, 여행, 항공, 유통 같은 대면 서비스 업종들이 일제히 타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코스피 유통업 지수가 7월 들어서 4% 가까이 빠졌는데 관련주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었고요. 최근 한 달 동안 여행 관련주들은 기본적으로 2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앞서 얘기해 주셨던 게 중국 쪽이 또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 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 전망이 불투명하다라는 이야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서 관련주들 함께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헬스케어 테마주들이 어제 참 극성을 부린 하루였는데 여기서 대응 가능한 영역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있다면 종목은 어디를 보면 좋을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연속성보다는 일단 이슈 타고 뭐 몇 거래일 정도의 흐름으로 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헬스케어 어제 테마성 종목들에 대한 전략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 업체들도 우리 좀 점검을 해보죠. 배터리 셀이요. 사실 뭐 큰 뉴스 등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이 시점에서 한번 전략이 듣고 싶어서 브리핑으로 좀 끼워 넣었습니다. 어제장에 별다른 흐름은 없었어요.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는 2% 미만으로 하락했고요. LG엔솔은 올라갔는데 상반기 흐름은 이들은 여전히 좋지 못했습니다. 20% 내외 하락으로 진행이 됐었죠. 배터리 셀 업체들 주가는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쉬거나 혹은 중립 이하의 움직임이죠. 그런데 뉴스는 쉬지 않고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 차세대 버전으로 3가지를 더 개발한다라는 이슈가 또 추가가 됐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마힌드라 전기 SUV 배터리 공급 소식도 전달이 됐습니다. 이렇다 할 만큼 이들 주가의 드라이브를 걸지는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SK 이노베이션은 실적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부각되면서 증권가 곳곳에서 기대치를 좀 두고 있습니다. 2분기 전 사업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셀 업체들의 주가를 짚고 싶은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 7월 말에 또 보호예수 물량이 대거 풀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활용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 것인가 조금 고민스럽고요. 실적 시즌인 만큼 셀 업체에 대한 대응책 잠시 후에 진만쌤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가나 짤막하게 점검을 해보죠. 앞서 천연가스 관련한 이슈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러시아, 독일 천연가스 수송관 일시 중단 이슈로 인해서 어제 시간 외에서 국내에서 도시가스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 아주 강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보통 시간의 흐름 타고 장중 초반에 좀 시세 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전략 짜야 될지 점검할 거고요. 삼성이 인수했던 하만이 일본 도요타에 장비 납품을 성공했다라는 이슈 속에 아남전자가 시간외에서 9% 이상 뛰었는데요. 이 이슈도 장중 대응 가능할지 시간 허락하면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지런히 달려야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부터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우리가 궁금해하는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제약바이오까지 오늘 살펴볼 전략이 많습니다. 진만쌤과 부지런히 가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뉴욕장 내렸습니다. 어제 중화권 이슈가 계속해서 뉴욕 국내 다 압박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장 들여다보면서 전략을 시장에 대한 코멘트로 좀 이어갈까요? 네, 중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특히 이제 항생 테크 쪽이 좀 많이 밀렸는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다시 한번 조금 이제 뭐 부실 채권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쪽 부분에서는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어느 정도 대응책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유가 있어서 하락하는 거랑 하락의 이유를 찾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미국 혹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있어서 하락했다보다는 하락을 해보니 이유를 찾아보는 그런 한번 그런 이제 조금 이제 이전과는 조금 다른 하락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정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제 뭐 나스닥 2% 빠졌네 하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먼저 시작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일단 수요일 날 중요 지표가 있습니다. 그간 즉 이제 6월, 7월, 8월 동안에서 7월 간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의 압력을 좀 키웠던 그런 요소 중에 하나였었는데 일단은 그런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특히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뭐 렌트비나 주거 렌트비 혹은 차량 렌트비, 가솔린 비용이 적어도 기대치보다는 조금 계속적으로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수요일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과연 뭐 빅스텝인지 자이언트 스텝인지 어떤 이제 몇 퍼센트의 금리 인상을 할지 여부가 저는 굉장히 관건이라고 보는데 어제 새벽장 보셨던 분들은 환율이 갑자기 너무 튀지 않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상 유로와 엔화가 먼저 무너짐에 따라서 이머징 마켓 한국의 원화 같은 경우 약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즉 FOMC, 미국 FOMC가 마무리돼서 이제 뭐 75bp라든지 100bp라든지 우리를 최근에 좀 좋지 않게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된다면 이 부분들도 분명히 하락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도 충분하고, 저는 그래도 25bp가 나오면 사실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50bp 한국 같은 경우 50bp 상승이 맞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13일 날이 과연 더 강한 탄력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조정을 하면서 조금 느린 반등을 이어줄지 여부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시청자분들 한번 정도 조금 이제 걱정을 좀 덜어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미지수겠지만 어제 장 마감 정도에 나왔던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와 이제 매수세는 그래도 걱정 부분보다는 조금 이제 약보합권에서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 만약에 오늘까지 해서 월요일, 화요일이 약보합권이 된다면 수요일이 어느 정도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는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이 참 변곡이에요. 이 금통위도 있고 또 현지 시각 기준이긴 합니다만 베이지북 공개부터 해가지고 CPI도 그렇고 이번 주는 후반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해집니다. 어찌됐건 너무 쫄지 마라 라고 답변을 주신 거예요. 시장 전체에 대한 코멘트는. 파운드리 관련해서 주문 취소 이야기 나오면서 반도체 쪽도 부담될 거다 이런 목소리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오더컷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TSMC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시장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당연히 수비가 위축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맞으나 부분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조금 오더컷이 일부 있을 정도로 이제 사실 삼성의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점유율이 계속 줄어드는 구간에서 오더컷 이슈는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두 번의 이제 하락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또 아이폰 쪽은 생각보다 기대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요소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매번 올릴 수는 없습니다.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5일 연속으로 양봉 나왔다가 이제 딱 한 번 음봉 나온 건데 그걸로 다시 뭐 고용의 지표가 낮아서 좀 걱정이 된다라고 있는 분은 시장 여러 가지 요소들은 사실 데이터 수치가 요즘은 이전과는 다르게 너무 금방금방 접할 수도 있으니까 굳이 이런 이유를 찾아서 보게 된다면은 부정적인 요소만 볼 수가 있고 긍정적인 요소만 볼 수만 있고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떤 요소를 보는지 여부가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시장의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들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정적인 요소들은 이미 시장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번 얘기하지만 쫄지 말자라는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 섹터 대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는 올랐던 쪽 보면 테마 상승률에 우리나라 모두가 아픈 느낌이에요. 정말 바이오 테마 종목들만 다 올랐어요. 코로나에 두창에 mRNA, 면역 항암제, 보톡스까지 해서 이런 헬스케어 쪽만 상승 흐름이 많이 도드라졌는데 그거 좀 각각의 전략을 좀 짜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어느 정도 코로나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인 이슈가 좀 있잖아요. 특히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미국 쪽에서 이제 다들 이제 좀 출근하고 건강도 챙기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들에 있어서 비대면 진료라든지 아니면 건강 기능제 혹은 여러 가지 바이오를 이끌고 있었던 이전의 요소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미 가장 좋은 백신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선도하고 있는 치료제도 나와 있고 가장 많이 쓰이는 진단키트도 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정말 예를 들어 그룹핑이라고 그러죠.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오르는 게 예전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바이오 관련주들 작년에서부터 너무나 많은 하락세를 보여줘 왔고 너무 많이 물려들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물려 계신 게 사실 어느 정도 손절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숨만 쉬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번 상승 때는 사실 어느 정도 좀 매도할 수 있을 만한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과 함께 사실 코로나 관련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봄, 가을부터 한 가을 정도의 대유행이 한 번 정도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이력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 시기가 조금 빨리 온 것 같고 이제 어제 저녁 9시 기준으로는 3만 명 다시 돌파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는 비대면 사실 이제 재택근무보다는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 부분들이 바뀔 여지는 사실상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회사들은 당연히 진단키트를 구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코로나 관련주를 먼저 보실 것 같으면은 먼저 가장 우선순위는 진단키트주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백신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거의 50%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요. 어제도 이걸 올라? 이럴 정도로 정말 시세 분출이 강하게 됐는데 진만쌤 네. 픽이었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최고가 기준 수익률이 60% 된단 말이에요. 네. 59.4%. 그러니까 요거 AS도 같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고요. 네, 저도 이제 사실 목요일장에 AS 한번 드렸을 때 10% 정도 상승 여력만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더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제는 좀 더 널리 봐도 될 것 같은 게 저는 한 18만 원 정도까지의 오. 목표가를 다시 제시를 드리는데 이제 국내에서만 쓰이게 된다면 당연히 소요가 확 줄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수출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당연히 동아시아권에서는 사실 콜드 체인 구성이 잘 안 돼 있는 기업들도 많고요. 노바백스의 백신이 이전보다 니즈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노바백스 주가 보시면은 거의 한 이전보다 한 80% 정도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백신 자체의 기능성이 노바백스보다 훨씬 더 지금 위에 있는 거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해외 수출까지 기대가 된다면은 이런 요소들이 주가에 반영되기에는 정말 딱 좋은 시점이다. 사실 그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 6월 24일에는 이제는 백신 말고 CDMO 보자고 했는데 다시 한번 백신 관련주로 좀 엮어 봤는데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18만 원, 이거 많습니다. 세계 17만 원, 18만 원 보유자 평균 단가도 굉장히 많은데 한 번 정도 기다려 보시고 이제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한번 잘 잡아서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찬스니까 한번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진단키트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슈마시스도 당연히 관심에 둬야 되는 구간이 맞는데 저는 또 슈마시스인데 PCL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PCL. 네, PCL이 환기 종목입니다. 환기 종목이라서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타액 진단 키트로 이전에 시세를 한번 정도 분출을 했는데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이제 코 쑤신다 그러죠. 무서워하죠. 이게 조금 무섭기도 하고 사실 건강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아서 유럽에서 쓰이는 타액 진단 키트에 대한 니즈가 계속 있었는데 이제 올해 한 3월 정도에 이제 타액 진단 키트가 승인이 나면서 일반에서도 좀 쓰이고 있으면서 조금 니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국내에서 이제 허가난 기업이 PCL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PCL 집중적으로 한 번 정도 시세 분출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본업이죠. 바이오의 본업인 신약 기업을 주목해 본다면은 저는 이제 한미 약품을 한 번 정도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로나 이전 주가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한미약품과 한기사이언스, 신약 바이오 기업으로 다시 한번 본업으로 집중해 볼 만한 기업들을 보신다면은 이 두 기업을 만약에 진단 키트로 코로나 관련주 한번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PCL이나 슈마시스를 한번 관심주로 두고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헬스케어 쪽 두루두루 각 분야별로 전략을 주셨고 탑픽과 조금 정리해봐야 될 종목들 말씀 주셨으니까 한 번 더 복귀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터리 셀 3사 좀 짤막하게 가겠습니다. LG 엔솔 이슈도 있다 보니까 좀 지금 시점에 매매 전략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사실 선호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요. 자동차 관련해서 당연히 자동차 수요, 전기차 수요가 늘게 되면은 배터리를 많이 찍어내야 되는데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수율이 안 나왔습니다.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거는 배터리 10개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 소재가 거의 몇 배는 더 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배터리는 당장 생산을 해야 되고 수율이 안 잡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지지만 찍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셀업체는 사실상 아직은 매력적이지 않은데 고민해야 될 시기는 너무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이니까 매수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메리트를 제외하고는 아직 실적 시즌에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거고, 제가 이전부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전략이 통했다. 먼저 돈을 벌고 증설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프리미엄이 좀 더 붙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계속 있었었는데, 만약에 배터리 셀 업체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삼성 SDI를 먼저 최선호주로 돈을 먼저 잘 버는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지 혹여나 있을 수 있을 만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상황에서는 돈은 잘 버는 기업들이 먼저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터리 셀 업체 3사 중에서는 삼성 SDI를 우선으로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순으로, 사실 SK 이노베이션은 정유 쪽으로 한 번 정도 떴기 때문에 그만큼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순으로 투자 매력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은 지금은 삼성 SDI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진만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실적 시즌이에요. 미국, 중국, 한국 모두 다 이 실적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계 속에서 기대 키울 종목을 골라주신다고요? 네, 다들 리포트 많이 챙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목표 주가가 하향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만큼 요즘요? 2분기가 기업들 입장에서는 보릿고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보릿고개 사이에서
상향되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제 목표가가 상향된다든지 혹은 2분기 실적이 이전보다 조금 더 업이 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은 저는 만약에 이런 구간들에 있어서 충분히 매수가 될 만한 기업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수페타시스, BH, 그다음 만도 세 종목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수페타시스도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좀 선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고요. 이제 가지고 있는 메리트 자체가 다들 너도 나도 하는 FC BJ 말고 이제 미스페타시스가 갖고 있는 이제 MLB 기판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니즈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투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BH도 마찬가지로 아이폰 14 이제 관련주로 저는 아이폰이 이번에 나오게 된다면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 한 번 정도 저도 교체 예정이 있는데 한 번 정도 아이폰 14에 대한 기대감 혹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BH도 충분히 한 번 정도의 고점 터치는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BH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도 어제 좀 유별났습니다. 어제 유난히 좀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만도 같은 경우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하락장에 잘 버텼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프리미엄이 즉 이제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존재한다. 그래서 목표가를 상향하고 그다음에 매출과 영업이익도 좀 증가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리포트도 나왔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혹은 최선호 섹터로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투자해 보실 분들께서는 만도도 한번 유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 BH, 만도 세 종목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종목 실적에 대한 기대가 살아있는 종목들로 좀 추려주셨어요. 실적 시즌 관련한 투자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진만스픽 수익률이 요즘 좋아서 수익률만 살짝 보고 갈게요. 7월 5일, 7월 7일, 7월 8일, 7월의 종목들만으로도 상당합니다. JYP 엔터와 하이브 이미 좋은 수익 났고요. 에이스토리 42%고요. 뉴 덱스터도 좋습니다. 확실히 7월 달에는 약간 콘텐츠 엔터 쪽에 조금 주력을 해주신 느낌인데 에이스토리 이제 팔까요? 조금만 더 봐도 될 것 같은 게 저도 좋아해요. 우영우 이제 드라마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즘은 힐링물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보고만 있어도 그냥 이제 조금 안정이 되는 그런 힐링물. 드라마, 네, 힐링물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에이스토리의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사실 물려 계신 분들도 아직 많겠지만 이제 보통 넷플릭스에서도 매주 공개입니다. 즉 이제 아직 이제 다 나와서 이게 다 컨텐츠 소모가 다 됐으면은 조금 이제 매도할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이제 많이는 않겠지만 밑에서 잡으신 신규 매수는 좀 힘듭니다. 신규 매수는 좀 힘들겠지만 한 2만 원 중반대에 이제 매수가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 번 정도 다음 주까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조정이 있고 한 33,000원에 35,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충분히 한번 도달할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있다라는 말씀과 혹여나 3만 원이 좀 이탈이 된다면 한 번 정도 밑에서 잡으신 분들께서는 매도를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기 때문에 뭐 최근에 워낙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익 보존하는 그런 전략도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더 있었으면 뭐 가스 관련한 종목 얘기도 나눠보고 할 텐데 아쉽습니다. 일단 목요일에 나오시니까 또 많은 전략 그날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진만쌤 고생하셨습니다.